예,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좋아하는 중개사법. 요약집 다 가져왔어요? 네. 이제 요약집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3주 동안 이걸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뭐 3주 하기로 좀 벅차요, 이 요약집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할게요. 예, 어차피 또 문제풀이 할 때 또 같이 들어갈 거예요, 요약집은. 문제 4주째부터 또 문제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요약집 같이 들어갈 테니까 오늘은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다 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러면 그 요약집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요약집 6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1절, 2절은 일단 나눠놓고 3절 보세요. 3절이 뭐가 나옵니까? 영어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중개란 용어가 뭡니까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렇게 나왔어요. 자, 거래 당사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자, 매매, 교환, 임대차. 그리고 그 밖에 권리. 그 밖에 권리 있어요? 예, 그 밖에 권리에다가 몇 줄 좀 그어주실래요? 그 밖에 권리의 무슨 행위? 득실 변경 행위를 뭐 한 것이다? 알선한 것이 중개다. 그래서 이제 알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중개 대상물을 알선한 것이 중개다. 됐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밖의 권리를 좀 신경을 써봐야 돼요. 그 밖의 권리는 개공이 중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없는 권리도 있죠? 그러면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 기억납니까? 자,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돼? 안 돼? 네. 그러면 이것은 설정만 됩니까?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 있습니다. 다 설정이에요. 자, 지상권 설정도 중개할 수 있고 지상권 뭣도 이전도 중개할 수가 있어요. 전세권 설정도 중개할 수 있고 전세권 이전. 됐습니까? 그럼 저당권은 중개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예? 된다고 지금 적고 있잖아요. 된다고 지금 적고 있잖아요. 이거 안 보이고요? 예. 저당권은 돼. 예, 그래서 설정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은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구체로 하면 설정은 안 되고 뭐만? 이전만 됩니다. 그 다음에 질권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질권은 중개 대상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했어요? 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 그래서 이제 이걸 알선한 것이 중개다. 그래서 이제 지상권 설정을 알선한 것도 중개고 전세권 이전 알선한 것도 중개다. 원리가 그거예요. 저당권 설정 알선한 것도 중개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토지 건축물 알선한 것도 중개가 되고. 그러면 자동차 알선은 여기서 말하는 중개가 돼? 안 돼? 안 돼. 왜?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개 개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 좋아요. 중개 끝. 중개 개념 끝났다고. 그러면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뒷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공인중개사 개념 나와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딱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돼. 어느 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이란 말 동그라미 치시고 취득한 자 동그라미. 자, 애국법에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느 법? 공인중개사법. 거기만 좀 신경 써주세요. 두 가지만 체크. 그 다음에 중개업은 몇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그랬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뭐에 의해서? 의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뭘 업으로 한다? 중개를 업으로 한다. 몇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 반드시 보수를 받으라 그랬죠? 그럼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보수 달라고 요구만 하면 중개업 아니죠? 그러면 주고받기로 약속만 했어. 확정적으로 뭐 해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죠? 받아야만이 중개업 개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업으로 해야지 중개업을 써요? 중개를 업으로.
그럼 상담을 업을 하면 중개업이 아니에요. 그럼 업이 되려면 몇 가지가 충족되어 들었어요? 세 가지. 불특정 다수인이하고 계속적 반복적이하고 영리 목적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쉽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한 번에도 계속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영업 개시 후 한 번이에요, 계속. 사무소 내부 한 번, 계속. 간판 걸고 한 번, 계속. 이런 계속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지금 개설 등록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개설 등록하지 않는 사람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무등록업이 돼요. 그래서 이거 중개업 옆에다가 등록, 유무, 불문이라고 적어서요. 등록, 유무, 불문. 등록을 했건 안 했건. 등록을 했건 안 했건. 몇 가지만 충족하면? 세 가지만 충족하면 중개업은 개념에 들어간다. 개념 잡았어요? 너무 쉽죠? 네. 예, 그랬지? 너무 쉽죠? 네. 이제 100점 맞을 일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있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란 말은 자, 여기도 중요한 것이 어느 법에 따라서 이 법, 중개사법에 따라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중개사법에 따라서 개설 등록을 한 자. 등록 동그라미. 그래서 개공입고로 등록입니다. 개공입고로 개설 등록. 개공입고로 개설 등록.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돼요. 근데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법인 개공이 있어요? 자, 이것도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 등록 동그라미. 자, 그래서 등록 기준을 갖춰 마지막 절을 개설 등록 동그라미. 그럼 법인 개공도 일단 회사를 설립하든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개설 등록이 돼야 돼.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 오른쪽 양가로 2번 보세요. 그 도표 밑에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 나와 있습니까?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은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죠. 그럼 결국 이것도 등록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개공입고로 등록. 개공입고로 뭐다? 등록. 근데 이제 법인 개공 중에서 특수법인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특수법인이라는 것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이에요, 다른 법에서? 다른 법에서.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역농협협동조합. 그죠? 줄이면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그러죠? 또 뭐가 있어요? 산업단지관리기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넷 중에서 어떤 것만 등록을 한다 그랬어요? 이것만 등록을 합니다. 나머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특수법인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도표를 한번 보세요. 지역농협은 보험 얼마 들어간다 그랬어요? 1,000만 원 동그라미. 그리고 뭐만 한다 그랬어요?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럼 지역산림조합은 보험 얼마 들어야 돼? 2억 원 이상. 그리고 임목하고 임야 동그라미. 임목하고 임야만 해요. 자, 자산관리공사는 보험 얼마 들어야 돼? 2억. 비업무용 자산 및 구조 개선 기업 사업만 해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원에 보험 얼마 들어야 돼? 2억. 근데 해당 산업단지 안에 공장 용지하고 공장 건축물만 중개할 수 있다는 거. 개념 잡았습니까? 예. 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용어는 매년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소속공인중개사하고 뭐가 있어요? 자,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개념이 나와 있죠?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죠?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보조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 업무가 뭐예요? 중개 업무가 직접 계약서 작성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확인 설명할 수 있죠? 네. 그거예요, 그거. 이게 중개 업무야. 중개 업무 그러면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이해됐어요? 좋아. 보조는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이게 반대로. 근데 중개 업무 수행해, 못해?
단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다. 단순 중개 업무가 뭐라 그랬어요? 현장 안내, 서류 독상. 뭐? 커피. 네,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뭐 학교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다만 수석이냐 차석이냐 그렇지. 그래. 네, 그러죠. 좋았어. 네, 그렇죠. 미리 싸. 네, 그렇죠. 됐어요? 네, 아주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조하는 건 같아요. 자격증 갖고 없이 중개 업무 하냐, 뭐냐, 이거 차이. 근데 하나 더. 소공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직원으로서 소공, 고용인인, 소속공인, 중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소공이 있어요? 이분들도 자격증이 있으면 다 소속공인, 중개사 개념으로 들어가. 임원 중에서 자격증 있는 임원 소공이라고. 그래서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이잖아요. 자격증 있는 사원은 소속공인들. 그러니까 소공 종류는 크게 2가지. 개념 잡았어요? 예, 그 소공 옆에다가 2가지 적어 넣었어요. 고용인인 소속공인 중개사, 임원 사원인 소속공인 중개사. 임원 사원은 법인에서 나오죠? 예, 그 정도 적어 놓고, 소공 종류가 2가지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저분들은 고용신고를 해야 소공이나 보조인이 돼요? 고용신고 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소공 개념 티드할 때 고용신고 끝내야지 소공이요? 고용신고 안 해도 소공이요? 안 해도 취업만 하면 소공이요. 맨날 이야기해도 맨날 틀리면 어떡해. 보조인도 마찬가지. 고용신고를 하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면 소공이나 보조인이 돼. 고용신고 안 들어가면 사장이 제재를 받는 거지. 업무정지. 이해됐어요? 그 소공, 보종, 신분 취득한 것은 실제로 근무하면 기라고. 됐어요? 이것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영어정이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뭐 기억 안 해도 관계없지만 해준 게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좋아. 좋아요. 자,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페이지가 뭐가 나와 있어요? 법정 중개 대상. 여기도 이제 매년 한 문제씩 출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정 중개 대상물 한번 봐 드릴게요. 자,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냐면 토지하고 또 건축물이 있고 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단하고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자, 이게 법정 중개 대상물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개는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죠. 그러면 선박, 항공기 중개는 중개할 수 있어 없어? 권리금은? 권리금은 중개할 수 있어요? 권리금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이때다가 네. 있어? 있을 거? 그러니까 빨리 오늘 쏴. 빨리 오늘 쏘는 게 좋겠어요. 틀렸어. 권리금은 중개 대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권리금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중개 대상물인데 그렇게 단순한 걸 흔들리면 어떡해요? 자, 그러면 하여튼 괜찮아요. 어차피 뭐 앞으로 한 4개월 남았어요. 그동안에 충분해. 100점 만점에 전혀 전혀 없어.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속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개 없잖아요. 중개할 수 없어요. 그럼 권리금도 중개할 수 있어 없어? 금전도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만 중개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범위, 어느 범위까지 중개할 수 있나? 자, 토지 볼게요. 책을 바로 보세요. 책을 바로 보시라고. 토지는 몇 필지? 1필지 동그라미. 필지 단위로 중개 대상이 된다. 그러죠? 그리고 2번 일부만 밑적었어요. 1필 토지 일부는 자, 분필하기 전까지는 사고 팔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매매 저당 동안 이것은 분필 절차를 받기 전까지는 안 돼요. 그럼 분필을 해버리면 이미 일부가 아니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부는 안 된다는 소리야. 매매하고 저당권은. 근데 니은에 보면 뭐하고 무엇은 된다? 영익물권하고 임차권. 이 두 가지는 분필하지 않아도 중개 대상이 돼요. 그러면 영익물권이 뭐라 그랬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지역 전세권을 말한다.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정리됐어요? 예. 그 다음에 뭔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물 몇 동 단위? 1동 단위. 하나 건물은 하나 중개대상으로 돼요. 근데 일부입니다. 일부 중에서 원칙적으로 중개대상으로 될 수 없다. 이 말은 소유권 객체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단독주택 방 한 칸만 사고 팔 수는 없다. 그 말이요. 원칙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권하고 임차권 또는 일부라도 전세 임차권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는 거. 근데 집합 건물 3번에 아파트 있어요? 그 두 번째 전유 부분이 동그라미 전유 부분이 독립하여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 질문 있어요? 이 말은 소유권 되고 임차권, 전세권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파트는 다 된다. 그리고 그 주의사항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동용 차량 주택이나 환자집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개념 잡았어요? 예, 이것도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은 그 둘로 나눠서 공부를 하라고 했죠. 토지 일부로서 정착물. 자, 1번 일부분 동그라미. 일부분으로 정착물이 담장, 제방, 도로, 포장, 수목 있죠? 네. 이건 독립해서 토지하고 별도로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토지하고 같이 되는 것이지 독립 중개되면 안 돼요. 근데 독립부동산 동그라미 2번 독립부동산으로 정착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 다 있어 없어요? 이것은 독립중개대상물이 된다고 나와 있죠? 근데 오로지 무슨 객체만 돼? 무엇은 안 돼? 원래 부동산은 소유권 저당 다 된 자라요. 근데 왜 저당권이 안 된다고 했어요? 공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 써놓은 거잖아. 명의 방법은 등기해 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개념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임목 있어요 없어요? 자, 임목이란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수목을 말하죠. 자, 오른쪽 소유권하고 무슨 객체가 된다? 저당권. 다른 권리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임목이라는 것은 등기된 수목을 말하니까 토지 따로 임목 따로 별개 부동산이죠. 그러면 토지 소유권 지상권은 처분은 임목에 미쳐 안 미쳐? 왜? 별개 부동산이니까. 별개니까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임목만 저당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저당 잡기 전에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보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은 벌체된 임목에 미쳐 안 미쳐? 미쳐. 이제 임목이 벌체됐다 가면 동산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도 저당권 효력은 미쳐. 안 미쳐버리면 저당물이 없어. 없어져 버려요. 진짜 먼저 미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지 공부가 안 돼서 미친 게 아니에요. 자,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도 인정된다고 했죠. 임목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 가능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시 이게 중요한데. 자,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저 나무가 그냥 수목인지 임목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나무가 우리가 가면 개공이 가면 내가 임목이에요 그러고 손짓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확인해? 토지 등기부로 확인 가능해요? 어디가 나와? 표제부. 첫째 줄 토지 등기부 밑줄 표제부 동안.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게 나무가 임목인지 아닌지는 표제부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권리 관계는 등기부 공부해서 알지만 표제부에 나와 안 나와? 뭘 떼어봐야 돼? 임목 등기부, 임목 등기상 증명서. 이걸 떼어보라고 했죠?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장재단. 공장재단은 재단 자체가 몇 개 부동산이 돼요? 한 개. 그리고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가 되죠? 근데 임목하고 차이점은 저당권자 동일이가 있으면 뭐까지? 임대차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 니은 체크하세요. 자, 니은에 보면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되는데 임대차까지 가능하다는 거. 이게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임목하고 차이점. 누구 동의가 있으면? 저당권의 동의가 있어요. 이거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디귿 보면 재단 자체가 중개 대상으로 되고 개개 구성물 있잖아요.
그 재단 구성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늘 공시 한번 봐드릴게요. 등기가는 공장재단에 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그 재단 구성물 등기 용지 중 관련구 사항란에 공장재단에 속하는 사실을 적어야 된다, 안 적어야 된다?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가 재단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는 등기부로 확인해요. 등기. 이해되세요? 그러면 재단에 속해 있으면 그 등기부 사항란에다가 이 토지는 공장재단에 속해 있다는 취지를 등기관이 기재를 해놓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재단에 속해 있는 토지인지 아닌 토지인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로 확인하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재단 만든 주 목적이 뭐예요? 예? 저당권 설정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후 몇 개월이네? 10개월. 10개월 동안이라면 저당권 설정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보존 등기 효력이 있어져, 없어져? 없어진다. 개념 잡았어요? 네. 광업재단도 원리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 똑같아. 이해되셨어요? 예. 똑같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 6가지라 해서 무조건 중개 대상물이 다 된 게 아니라 2가지가 충족돼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가 개인 소유여야 됩니다. 무슨 소유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어요. 2가지 다 증명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도표를 한번 보실래요? 맨 위에 칸은 아까 다 했던 건데, 그 오른쪽에 안 된 것 좀 봐주세요. 차량주택 안 되고 업재단하고 항만 운송재단 있어요? 그 2가지 동안 해주세요. 재단은 오로지 공장하고 광업만 돼요. 이게 다른 재단은 절대 안 됩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이 안 된다고 했고, 아까 저 금전 동그라미, 권리금 동그라미, 이 2가지 자주 틀리니까 동그라미 치세요. 금전하고 권리금은 중개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법상 거래의 대상에서 기업, 왼쪽 기업, 공법상 제한이 있는 물건, 거기 밑쪽 보세요. 공법상 제한이 있는 물건. 가장 대표적인 게 개발제한구역. 나와 있죠? 그리고 니은 사법상 중개 대상물, 사법상 제한이 있는 물건. 이것은 각종 권리가 설정된 걸 말합니다. 이런 건 다 돼요. 되는데 이제 기억에서 주의할 거. 밑에 공유수면 매립 토지 중 사유지란 단어 있어요? 도로 예정지 중 사유지란 단어 있어요? 예, 그 2가지 밑쪽 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도 시옷이응 밑쪽 보세요. 공유수면 매립지 중 무엇은? 공유지. 이건 안 되고, 도로 예정지 중 뭐다? 사유. 공유지 안 돼요. 그러니까 도로 예정지가 공유지가 목적으로 지정되면 안 되고 사유지 목적으로 지정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2가지만 좀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행위 개입 가능할 것은 아까 우리가 그 받고 권리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거기 다 들어간 거고, 그 아닌 걸 좀 봐주세요. 점유권 안 됩니다. 점유권 한번 동안에 쳐보세요.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자주 트는 게 광업권. 광업권은 안 돼. 광업재단이 되는 것이지, 광업권은 이건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자주 틀리고. 그 다음에 뭐, 분묘기지권은 돼, 안 돼? 안 돼. 그 저작 특허, 이 정신적은 무조건 안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중개 대상인 거래 행위 있어요? 예, 매매 교환 아까 임대차는 된다 그랬고, 지상지역 전세권, 설정 변경 소멸 다 돼요. 그 디귿만 조금 찍으세요. 유치권은 뭔만? 이전. 이전 동안에. 법정 지상권도 뭔만? 이전. 환매권도 뭔만? 이전. 이전만 그래. 이 3가지는 이전만. 그 다음에 오른쪽 안 되는 거 보세요. 질권 설정 안 되고 상속, 공용, 수용 안 되죠? 환매권 행사 동그라미. 이 환매권 이전은 되지만 행사는 안 돼. 그리고 증여 기부 체납 동그라미. 이게 자주 틀렸어요. 증여는 계약인데 왜 안 돼요? 증여는 계약인데 왜 안 되냐고? 예? 무상이니까?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증여자가 누구한테 증여 지정해서 주잖아요. 아파트를 누구한테 증여할 때 지정해서 주잖아요. 이게 개공이 누구를 중개할 수가 없어. 이게 성질상 안 되는 거야. 이건 계약이지만 성질상 안 되는 거예요. 무상이니까 안 된 게 아니라 성질상 안 돼. 그리고 기부채납 동그라미. 이거 같은 원리야. 기부채는 국가에다가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거거든요. 같은 원리고. 그리고 이제 설정들은 다 안 되고. 그리고 밑에 판례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뒷페이지 넘어보세요.
자, 2장 파트가 뭐가 나와 있어요? 공인중개사 제도 있죠? 이제 이거 자격시험 이 관련 내용인데, 여기서는 뭐 우리가 앞쪽 뭐 시험 시행 기관 장이랄지 이런 것은 나중에 서서히 하기로 하고, 요즘 들어서 정책심의위원회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있어 없어요?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것은 뭐다고 항상 비교하라 그랬어요? 자, 뒤에 보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거다고 항상 비교해야 되는데,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그랬어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토교통부 동그라미, 둘 수 있다 동그라미, 이 두 가지를 동그라미 치세요. 어떻게 동그라미 쳐야 돼? 진하게. 어느 정도 진하게? 새까맣게 쳐버리면 안 보여서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국토교통부입니다. 근데 과거에 시도에 그러면 틀려버리고, 둔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이거 동그라미. 자, 양가리 2번. 구성은 이원장 몇 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원으로 구성합니다. 그죠? 그러면 저 뒤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몇 명 이내로 하세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19명. 그렇지, 19명. 네, 여기는 7명에서 11명. 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원장은 누가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제1차관. 1차관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원 중요합니다. 누가 임명 이촉한다? 국장 동안. 국장 진하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시험 시행기관 장의 권한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정책심의위원회 국장 단독 권한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자, 이원은 임기 몇 년? 2년. 이원의 사임대로 새로 이촉된 이원의 임기 전임 임기 남은 기간을 한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3번 변표 주세요. 이 심의사항하고 의결사항이 요즘 들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기본소에는 막 흩어져 있잖아요. 의결사항은 흩어져 있잖아요. 심의사항은 흩어져 있지만. 근데 다 모아놨어요. 이게 그대로 숙지하시면 돼요. 예, 그죠. 잘 하기는 했죠. 그죠. 자, 1번.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건 의결사항이에요. 심의. 부동산 중개 육성도 심의. 보수 변경도 심의. 손해배상 책임도 심의. 그러면 심의란 것은 원래 구속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예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어떤 거? 1번. 그 밑에 보충에 나와 있잖아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 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그러면 나머지 밑에 세 가지는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이것도 시험에 나와.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시 도지사가 따라야 된다. 그럼 틀려버리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오로지 넷 중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된다. 자, 그래서요. 심의사항 4가지를 외워두시고. 자, 의결사항 몇 가지? 자, 여러분들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이 누구라 했어요? 시도지사고. 예외적으로 국장이죠. 그럼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정책심의에는 뭘 거쳐서? 의결. 오른쪽 1번.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의결상이에요. 심의가 아니라 뭐다? 의결. 또 하나. 자, 저 사람이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정책심의는 기피 신청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뭘로 결정해? 의결. 아, 저 사람은 공정한 심의 의결이 어려워. 기피 신청되면 의결로 결정해요. 네. 자, 심의 운영 밑에 보세요. 운영에 관한 표현을 정할 때도 의결. 그럼 원래 시험은 몇 년마다 시행해요? 1년마다. 그렇죠? 근데 부득이한 사용이 있으면 당연히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죠? 네. 이때도 단독으로 결정해요. 의결을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올해 10,000명만 뽑겠다. 최소 선발인원 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도 있어 없어? 이것도 단독으로 한 거 아니라 의결. 시험 시행기관 단독 권한이 아니라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의결 사항이 몇 가지? 5가지. 다시 정리할게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도 의결. 기피 신청 들어가면 결정도 의결. 심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도
의결.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도 의결. 최소 선발이라는 비율을 공부할 때도 의결. 그렇죠? 예, 좀 자꾸 반복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운영 보세요. 이원장. 이원장 업무는 시험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이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원장. 자, 이원장 동그라미 미리 지명한 이원 동그라미 대행한다. 여기서는 이원장이 지명한 이원이 이원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근데 저 공제사업 운영에는 누가 대행한다 그랬어요? 거기는 부위원장. 근데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가 있어 없어? 이게 이원장이 지명한 이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개념 잡았어요? 예. 자, 밑에 있는 거세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개최 며칠 전까지? 7일 전 동안에 일시 장소 안건을 이원회에 통지하고 있어요. 며칠 전? 7일. 며칠 전? 7일. 자,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 동안에 출석으로 과반수. 뭔 반수? 뭔 반수? 개의도 과반수, 의결도 과반수. 근데 이제 출석위원 의결입니다.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동그라미입니다. 자, 간사. 사무처에 간사 한 명 두죠? 그럼 간사는 누가 지명한다 그랬어요? 이원장. 이원장 동그라미. 국토교통부총수 지명하는데 이원장이 지명합니다. 그럼 이원장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제? 차관이 지명한다 이 말이에요. 간사를. 그죠?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출석한 이원 관계 전문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소관은 공무원위원회 소관은뭐 직접 관련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운영 중요하다 그랬어요. 운영은 아까 의결사항이라고 했어 안 했어? 의결 동그라미 이원장 동그라미 의결을 정한. 자, 정책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원장이 정한다. 의결을 거쳐서 누가 정한다? 이원장이 정한다. 개념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거기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요. 개념 잡아 드릴게요. 제척 기피 회피. 제척 기피 회피 있어요? 제척이 뭐요? 제척이란 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 사람은 시무결에 참가하면 안 돼. 법 규정에서 배제시키는 걸 말하죠. 자, 그러면 아까 기피라는 것은 당사자 신청. 당사자 신청해서 저분은 시무결에 참가하면 안 돼. 그러면 결정으로 배제시키는 거고. 회피는 스스로 나는 제척 사유가 있어서 공정한 시무결이 어려워. 양심상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걸 먼피 회피. 개념 잡았어요? 제척이란 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시무결의 참가를 막는 걸 말하고, 이것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막는 걸 말하고, 회피는 한 것은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걸 말해요. 됐어요? 예. 그럼 이제 여기 제척 사유가 우리 법 규정에 있어 없어? 그러면 이걸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 지문을 빼서 출제가 돼. 그래서 이제 책을 보세요. 기억. 이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네. 이혼하고 배우자만 동그라미. 이혼하고 배우자만 동그라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제척 사유입니다. 네. 이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뭐거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친족이라는 단어 하나만 동그라미 쓰세요. 친족. 이 단어만 외우면 전혀 관계없어요. 이혼이 해당 안건에서 증언하고 감정을 했다. 맨 앞에 하고 맨 뒤에 했던 거네. 증언하고 뭐다? 감정하면 제척 사유. 무슨 사유? 제척 사유. 무슨 사유? 제척 사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원이나 그 이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은 당사자 대리이거나 대리이었던 경우 있죠? 어디 동그라미? 대리인. 자, 이런 단어만 익혀놔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읽으세요. 이원하고 그 배우자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친족, 그 다음에 증언 감정, 그 다음에 대리인. 이분들은 시무결에 참가한다 못한다? 법에 의해서 아예 막았어.
법에 의해서 아예 막았어. 그죠? 예,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좋아요. 되게 쉽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이원에게 공정한 시무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에 무슨 신청할 수 있어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심의 의결 동그라미. 의결 넣어서 결정한다. 자, 저 사람은 참가하면 안 돼. 기피 신청 들어가면 의결 넣어서 결정해. 뭘 넣었어? 의결.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본인 스스로 본인이 재직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동그라미. 회피해야 돼. 본인 스스로 나는 시무기를 난 친족에서 안 돼. 본인 스스로 그만둔 걸 뭔피? 회피. 근데 회피를 안 해. 왜 안 해요? 기억고 하고 싶어서? 시무기에 참가하고 싶어서? 그러면 누가 해촉시켜? 국장이 해촉시켜. 그래. 오른쪽 국장 동그라미. 이건 국장 단독 권한입니다. 시험 시행기관 장 권한이에요. 국장이 해촉. 해촉은 이촉 반대 개념이야. 이게 국장이 그만두게 만든다. 국장이 그만두게 만든다. 개념 잡았어요? 네. 자, 그 정도만 정리할게요. 이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해드릴게요. 지금은 뭐 시간상 이제 중요한 것만 할게요. 이해됐어요? 네. 자, 2장 파트는 이 정도 들어갑니다. 자, 그 19페이지 3장. 등록하고 무슨 사유? 결격 사유. 이 파트가 사실 수험생이 어렵게 느껴. 등록하고 결격 사유 파트가. 그렇죠? 예, 이 파트가 어렵게 느낀 파트예요. 자, 그러면 등록하고 결격 사유 보기 전에 이제 등록 절차가 나옵니다. 그 의의하고 법적 성질을 나눠놓고 그 2절, 2번 등록 절차 있어요? 네. 그럼 흐름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7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이거 등록하러 갈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가 이거 하는 거예요. 등록 기준을 갖춰서 어디다가 등록을 신청해? 등록관청.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 그냥 갑니까? 구비서류 제출해야 돼. 구비서류 제출하면 검토하죠.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하고 뭘 해줘요? 통지를 해줍니다. 자, 통지 받고 나면 바로 영업해야 돼요? 보험 들어야 돼? 보험 들어야 돼. 이제 업무 보증 설정을 합니다.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하고. 보증을 설정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등록증이 나옵니다.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무슨 개시? 업무 개시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등록 절차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도표도 있지만 흐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밑에 그 흐름 쫙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대로 읽어 두시면 돼요. 자, TP 넘겨봐요. 자, TP 넘겨놓고 칠판 보면 돼요. 칠판 볼 때는 어떻게? 네, 자연스럽게.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어. 그렇죠? 그러면 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신청권자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애국인도 가능합니까? 네. 애국 법인도 가능해요? 네.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등록 기준이 있는데 등록 기준은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도 있고 누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이 있어요? 법인. 그래서 이제 여러분 도표에 보면 공인중개사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이 있어요? 네. 자,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실무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자, 실무교육은 자,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1년. 1년. 신청일 전 몇 년? 1년. 3년 전에 받으면 또 받아도 돼? 그럼 중개받다가 폐업한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폐업하고 나서 1년 이내 다시 등록하면? 안 받아도 돼요? 네. 그럼 1년 지나면? 받아야 돼요. 그럼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 시도이사. 일단 그 정도 말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탁을 해서 하죠? 네. 그 다음에 사무실을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자,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들어라 했죠? 네. 그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중공검사 사용 승인받은 건물은 가능, 불가능? 가능. 미등기 건물은? 가능하죠? 네. 뭐가 건물은? 면적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본인 소유해야 돼? 아니요. 전세, 임대차, 사용권 확보하면 되죠? 네. 건축법에도 적합해야 된다고 했죠? 네.
1, 2종 근린 생활 시설이나 일반 업무 시설. 마지막으로 결격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자, 결격사유 없어야 된다는 걸 줄여서 뭐라래? 더 줄이면? 그렇지. 결격X, 결X. 아주 좋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법인 들어갈게요. 법인은 그 책을 보면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는 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 14조 업무 있습니까? 네. 그 밑에다 적어. 14조 업무가 뭐예요? 14조 업무가 뭐예요? 적어 빨리.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를 말해요. 겸업 6가지를 말합니다. 14조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네.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표자를 포함한 제한. 임원사원 몇 분의 1? 3분의 2 이상 공인중개사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 임원사원 전원이 뭘 받아야 돼? 실무교육. 전원 동그라미. 책임자도 마찬가지, 분사무소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사무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법인도 사무소 있어야 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원사원 전원이 뭐가 없어야 돼? 여기도 전원 동그라미. 자, 이 법인 등록 기준도 시험에 자주 나와. 시험 자주 나옵니다. 정리되세요? 그럼 이 속에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보험은 등록 기준 아니야. 보험 든다는 건 등록 기준 아니라고. 그러면 그 법인 그 위에 제목 법인 있어요? 거기 옆에다가 적어. 특수법인은 이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적어 놓으세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용 X. 특수법인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대표자 자격증 없어도 되고 상법상 회사가 아니어도 되고. 됐어요? 네. 전원 실무교육 안 받아도 등록해준다, 안 해준다? 네. 자산관리공사 등록하잖아요. 네. 이걸 안 갖춰도 등록해준다 이 말이야. 중요해요. 네. 특수법인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어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거기에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동그라미.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가로 안이 중요하죠.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포함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갖고 온 이 천안시 서북구에서 등록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등록하라고 해야 돼? 구청장. 서북구청장. 비자치구잖아요. 비자치구청장도 등록관청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서북구청장한테 가야 돼. 천안시장한테 가면 천안시장이 뭐라 그래요? 아, 가라고 가르쳐주면 좋은데 바쁘다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지. 그죠? 예, 그러니까 자치구청장 다 포함이에요. 끝! 자, 양가로 4번 등록 신청자 나와 있어요? 네. 자,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나와 있죠? 네. 근데 소공 변호사 동그라미 제외됩니다. 소공 변호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신청 못해요? 그러지. 소공 2중 소속이 돼서 안 되고. 변호사는 자격증 없는 변호사는 안 돼. 뭐 공인중개 자격증 있는 변호사는 할 수 있겠지. 없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비서류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구비서는 거기 도표에 나와 있는데 칠판 봐보세요. 구비서류는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등록 신청하면 신청서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사진은 어떤 사진? 그렇지, 요건 사진이요. 과거 3년 전만 해도 반명함판 사진이었어요. 증명이 아니라. 근데 이제 작년부터 여권용 사진을 바뀌어서 여권용 사진이 더 크거든. 더 커. 자, 그러면 자격증은 제출 서류라 그랬어요. 확인 서류. 건축물 대장. 법인 등기부. 확인 서류. 이 세 가지는 확인 서류야. 자격증, 건축물 대장. 안 적어도 돼. 맨 밑에 주의사항 있어요? 네. 거기 밑줄 먹으면 돼요. 이 세 가지 밑줄 먹었어요. 자, 없는 것은 내가 적으라 할 테니까
아무 말 안 하면 그거 찾아봐. 그 밑줄만 보면 있는 거 또 적고 또 적고 하지 말고 밑줄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건축물대장, 자격증,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제출이다, 확인이다. 확인.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제 나머지 그 실무교육 수료증은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본 제출합니다. 대신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제출한다, 안 한다? 이제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 저분 실무교육 받았다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으면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저기 뭐요? 사무실 확보, 임대차 계약서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러면 이건 누가 구비할 서류요? 공인중개사든 또 법인이든 또 애국인이든 또 애국법이든 누구나 제출해야 돼. 그죠? 누구나 제출해야 돼. 그러면 추가로 공부할 것이 이거요. 그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데 결격 사유 없다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제출하지 않죠? 애국인하고 애국 법인들만. 애국 법인은 임원들이 제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애국 법인은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 이것이 이제 추가로 제출할 서류야. 그러면 이제 공통구비 서류가 뭐고, 애국인 제출 서류가 뭐가를 이렇게 쫙 정리하면. 근데 진짜 주의할 거? 보험은 보증설정 증명서류는 지금 구비 서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 옆에다 적어. 보증설정 증명서류 X.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설정 증명서류가 구비서류에 안 들어가. 보증설정 증명서류는 등록 신청할 때는 안 들어간다고. 거기 없잖아요. 왜 그래, 왜? 보험은 들기는 드는데 신청할 때 들어요? 처분 이후에 들어? 처분 이후에 들어서 그래요. 이해를 해야 돼. 그냥 외우지 말고. 보험을 안 든 게 아니라 드는데 처분 이후에. 그럼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미리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왜? 그 설치 신고 전에 보험 들어서 보증설정 증명 제출해야 되거든요. 분사무소는 미리 보험 들고 가는 거고, 비교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무슨 문제? 비교 문제. 그러니까 근데 처음 등록할 때는 미리 보험 안 들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중요해요. 구비서류 문제. 자, 오른쪽 페이지.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하라고 했죠. 그러면 시도 조례를 했어요. 시군구. 시군구인데 비자치구요, 자치구. 자치구 등록. 그러면 서북구에서, 천안시 서북구에서 등록한다. 그러면 아까 등록 관청은 서북구청장이 맞죠? 이때 납부할 할 수수료는 천안시 조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왜? 서북구는 비자치구니까 천안시 조례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고. 자, 동그라미 4번 종별 변경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다 끝나고 할 거고. 5번 보세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등록이 안 되지. 등록이 안 돼. 근데 휴업 기간 중에도 폐업 가능합니까? 그럼 그 기간 중에 등록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거기 적혀 있잖아요. 앞에서 혼자서 없다 그러면 아,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원종 왔으면 똑바로 해야지. 자, 니은 몇 적으세요? 폐업도 하고 등록도 가능해. 폐업도 가능하고 등록도 가능해. 아주 좋았어요.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칠판 봐보세요. 그 이제 양가로 5번 공부 들어가는데, 그러면 신청을 하면 이때부터 며칠 이내 처분 통지를 해야 돼요? 7일 이내에 합니다. 통지할 때는 구술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으로 하죠? 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 법인은 법인 개공이다. 이렇게 종류를 구별해서 통지를 한다. 그래서 거기 7이라고 서면 통지 동그라미. 7이라고 서면 체크하세요? 자, 그러면 통지 받으면 바로 영업한다 그랬어요? 보험 들어가 그랬어요? 이게 보험 들어가는. 보험은 언제까지 들어가야 돼?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이 여기잖아요. 근데 이 보험을 안 들면 등록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등록 관청에서 등록증 주기 전에 확인할 사항이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줘요. 그럼 보증 설정이 확인되면은
등록증 언제까지 전달했어요? 언제까지죠? 언제까지죠? 지체 없이. 개념 잡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개공되는 시점이 어디라 그랬어요? 신청시라 그랬어요? 처분 통지라 그랬어요? 교부시라 그랬어요? 처분 통지시죠? 그러면 이때 개공되는 시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A라는 사람이 여기서 영업하다 적발이 되면 무등록업자로 처벌받죠? 무등록업자가 돼버리면 징역벌금 들어가는데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3년 이하 징역, 3천. 징역벌금 들어갑니다. 징역하고 뭐 들어가? 벌금. 근데 B는 처분받고 나서 등록증 교부 전에 영업한 경우가 있어 없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무등록이에요 아니에요? 개공이잖아요. 근데 처벌 받아 안 받아? 받아. 참 어떤 처벌 받느냐? 우리 법에서 개시하고 영업했는데 등록증 개시했어 안 했어? 미개시로 처벌받아. 그럼 어떤 죄제? 100만 원. 거기 주의사항에 개시 의무 위반 밑에다 적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하고. 그 주의사항 세 번째 줄 나와 있어요? 어디 한지도 몰라 지금 헤매고 있어. 양갈 5번. 양갈 5번. 그 세 번째 줄 보면 개시 의무 위반 있어요? 거기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적었어요? 그 다음에 보험을 들었을 수도 있고 봐봐요. 보험 업무 개시 전까지 들으니까 안 들었을 수 있잖아요. 업무 보증 미설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거기 뭐라고 적어? 임의적 등록 취소. 줄여서 뭐라 그래요? 임취.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인장을 등록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인장 미등록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어떤 죄제? 인장 100만 원 과태료? 여기 나왔는데 100만 원? 그래도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아 거기까지는 좀 심하다? 좋아. 업무정지. 빨리 적어. 업무정지라고. 과태료 아니고 무슨 정지? 업무정지. 적었어요? 그럼 B는 무등록이요? 개공이요? 개공. 개공이지만 저런 걸로 처벌받는다. 개념 잡았어요? 네. 그걸로 처벌받아? 자, 이런 걸로 처벌받지 징역 벌금 들어가지 않는다. 개념 잡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C는 이거 다 하고 하면 적법이고, 그죠? 네. 그럼 이제 이거 교부받고 개시도 해야 되고 인장도 등록하라 그랬죠? 네. 그럼 인장 등록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이것도 업무 개시 전이죠? 네. 업무 개시 전이에요. 근데 아까 보험은 처분 시부터 업무 개시 전이라 그랬죠? 네. 인장은 신청 시. 이때부터 업무 개시 전입니다. 앞에 시점이 달라. 인장은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 보험은 처분 시부터. 개념 잡았어요? 자, 그러면 또 등록증 교부받고 무한정 영업을 안 해도 또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몇 개월 이내에 영업해야 돼? 그렇지. 근데 3개월은 다 외웠는데 언제부터 3개월?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교부시부터 3개월이에요? 처분시부터 3개월이에요? 처분시부터 3개월? 확실해? 처분시부터 3개월? 확실해? 확실하지 않는가 봐. 예, 맞았어요. 처분시부터 3개월이에요. 처분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무슨 신고하라? 유업 신고를 안 하면 100만 원이요 과태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6개월까지 안 해보면 등록이 취소돼 버릴 수도 있어요. 6개월까지 안 해버리면 3개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이 과태료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교재를 볼 거예요. 이제 교재를 내가 봐드릴 테니까 일단 칠판 봐보세요. 아니 칠판을 본 게 아니라 교재 보세요. 자, 거기 아까 5번에서 처분 통지까지 했죠? 네. 동그라미 2번 협회 통보. 이거 시험 자주 나와. 별표 쳐놓으시고 6가지 무조건 외워야 돼. 자, 등록 관청 동그라미 다음 달 10일까지 가로를 묶고 협회 통보 밑줄 보세요. 자, 등록 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록증 교부사항 있잖아요. 이거. 교부하면 사표 통보해주게 돼 있어요. 니은, 디귿, 리을 묶으세요. 휴표, 변경, 재개, 분사무소 설치, 사무소 이전. 세 가지 묶었어요? 세 가지 묶었어, 안 묶었어? 이 세 가지는 협회 통보사항 들어가. 이따 나올 건데, 휴표, 설치, 이전, 다 통보. 그리고 미음, 별표. 자, 행정처분사항 중에서 어떤 것만 통보사항이 된다?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면 자격 취소, 자격정지, 지정 취소는 통보사항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네. 그리고 소공, 고종, 고용하거나 해고를 종료로 바꾸세요. 요즘은 해고란 말 안 쓰고 종료란 말을 써요. 고용이나 종료 신고를 받은 사항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에 들어가요. 네. 고용 신고, 종료 신고. 네. 관청에서 들어오면 그거 받잖아요.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라고. 그래서 총 몇 가지? 6가지. 이것이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고, 하나 지문을 빼가지고, 지문을 하나씩 빼가지고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자주 잊어먹잖아요. 자, 뒷편에 넘어가세요. 양가로 6번 등록증 교부전 확인사항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등록증 교부전에 확인할 것은 오로지 보증 설정만 확인합니다. 다른 거 확인하지 않아요. 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만 확인한다고. 그러면 보험 든 게 확인되면은 등록증을 주는데 언제까지? 자, 2번 후단 지체 없이 동그라미. 멍구라미. 어떻게? 진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등록증 교부상에서 기억, 분실, 훼손. 자, 등록증 반납 X라고 적었어요. 분실하고 훼손은 왜 등록증 반납하잖아? 그렇지, 없으니까. 그런데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목에다 힘까지 주면서 대답을. 좋았어요. 목에다 핏대까지 세우면서 그렇게 대답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럼 니은하고 딕은 읽으세요. 기재사항 변경. 그 딕이 종별 변경이죠. 중개인이 뭘 취득해서? 종별 바꾼 경우 있잖아요. 재교부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의사항에 밑줄만 그으면 돼요. 등록증하고 변경사항 첨부해서 재교부. 니은 딕은 등록증하고 변경사항 첨부해서 재교부.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양가로 7번. 자, 몇 개월 이내 업무하라어요? 3개월 이내. 그 등록 후 동안. 등록 후가 등록 처분시를 말합니다. 등록 후가 등록 처분시를 말합니다.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걸 위반하면 몇만 원? 100만 원. 그런데 그 휴업신고도 않고 몇 개월까지 해버리면 6개월까지 초과해보면 등록이 취소돼 버릴 수도 있다. 또 업무정지도 받을 수도 있다. 임치는 다 업무정지가 되거든요. 개념을 잡았어요? 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눈물 나오려고 하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등록 절차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네. 네, 휴식 갔습니다.